북한의 김정은이 어제 있었던 SLBM 시험 발사를 놓고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크게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무서운 속도로 SLBM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 정부의 북핵 대응책 전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 박사님, 네. 북한의 김정은 SLBM 발사를 놓고 크게 자축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에게는 큰 업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노동신문에다가 대문짝만 이렇게 사진을 쫙 나열을 했죠.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북한을 지킬 수 있는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위대성 이런 걸 과시하는데 그 사진을 잘 들여다보면은 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기술자들에 대해서 아주 보듬는 애민 지도자까지 거기다 보태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런 거는 자기가 이제 김정은의 어떤 수령으로서의 위대성을 최대한 과시하려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는 종전 최대 비행거리가 30km였는데요. 이게 네네. 불과 몇 개월 만에 10배 이상으로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 4차 핵실험 직후에 김정은이가 3월 달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을 발사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네. 교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 그러니까 무수단, 노동, 그다음에 SLBM 각 분야 기술자들이 아마 밤을 새면서 속도전을 했을 것이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또 무수단하고 SLBM이 거의 비슷한 계열의 미사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수단도 결국은 구소련의 R-27이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역설계를 통해서 지상 발사 미사일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수단 발사가 성공하면서 SLBM도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서 비슷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SLBM도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어제 전해 드린 거로는 이 SLBM이 500km를 날아갔다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고각 발사를 한 것이었고 네. 만약에 정상 각도로 했다면은 훨씬 더 많이 날아갔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SLBM은 구소련의 예. R-27 모델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역설계를 통해서 개발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구소련의 R-27 기본 모델의 사정거리가 2,000km 정도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미사일도 SLBM도 적어도 2,000km는 날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번 SLBM이 1, 2단 동체 단 분리에도 성공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네네.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북한에서 직접 괌을 쏜다면은 3,000km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겠지만 잠수함이라는 건 일단 수중으로 은밀하게 침투를 해가지고 일정 거리 이동을 해서 사정거리 2,000km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어떤 은밀하게 이동 거리를 따진다면은 예. 미 본토뿐만 아니라 괌 기지, 오키나와 기지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네. 만약에 SLBM이 완성된다면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 문제는 잠수함 기술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제 심포급 잠수함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디젤 잠수함이기 때문에 원거리를 잠행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북한이 잠수함 기술을 어느 정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타격 능력이 증대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잠수함 능력이 원거리 타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아직 그렇게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죠. 네. 예. 자, 이 SLBM이 1, 2단 동체 분리에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예. 이게 대기권의 재진입 기술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성공 중에 성공이라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최대 심도, 그러니까 수중 깊은 곳에서 발사했다.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 담 분리를 성공했다. 그다음에 재돌입 전투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재돌입 전투부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재진입체 기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발표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미사일로서 아주 완전한 어떤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과거에 다른 SLBM 보유 국가들이
한 2년 동안 한 20번 정도 실험을 하면서 성공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안정성과 정확도를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우리의 대응도 지금 궁금한데 북한의 SLBM 그 한반도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로 요격이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죠. 물론 사드나 우리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잠수함은 뭐 은밀하게 침투를 해서 동해상이라든가 남해상이라든가 그 어디든지 발사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요격이 어렵고 기본적으로 요격이라는 건 말이죠. 발사 단계에서 미사일 발사 단계에서 포착을 해서 궤도를 추적하고 그 추적된 어떤 미사일을 요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면은 갑자기 수중에서 갑자기 발사가 되기 때문에 발사 단계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그 미사일로 요격 미사일로는 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그 킬체인이 무력화됐다 이렇게 네. 봐도 상관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우리가 예. 지금 개발하고 있는 킬체인은 지상 발사 미사일을 그렇죠.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예.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수중 킬체인 문제입니다. 야,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잠수함에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그 잠수함을 포착만 하면은 예. 미사일을 못 쏘게 할 수 있죠. 이게 타격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중 킬체인인데 예. 그 수중 킬체인을 이제 수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비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잠수함을 탐지를 하고 예. 또 수중에서 어떤 잠수함을 통해서 탐지를 해서 최대 한도로 북한 잠수함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예. 수중 킬체인입니다. 그걸 개발하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제 네. 그러면 우리 그 잠수함에 대해서 탐지와 추적 기능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지금 그러니까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이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예. 그 북한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잠행 기간이 길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게 예. 핵잠수함이 동원되면은 예. 핵잠수함은 이제 수중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중 킬체인과 핵잠수함 얘기가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우리 군의 그 잠수함 능력을 크게 키워야 되는 그런 과제를 남기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모 네네, 한국국방연구원의 감사합니다.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